야, 너 여기서 나가. 내 누나 스칼렛이 내 방에 들이닥쳐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 집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살래. 응, 맞아. 넌 가족이 아니니까 떠나야지. 스칼렛이네. 무릎을 치며 말했지. 미셸은 서로 낄낄대며 웃었지. 여기가 내 집이니까.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나가야 할 사람. 내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이제 내 방은 내 방이니까 나가. 마당에서 살아도 돼. 나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도 소용없잖아. 알잖아. 그래, 맞아. 우리는 스칼렛에서 그날부터 그들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매일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셸은 하루에 몇 번씩 내 집에 와서 화를 내며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곤 했다. 내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25살입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일하러 나가야 할 때가 있고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은 직장과 거의 같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스칼렛 여동생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나보다 3살 위입니다. 스칼렛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외모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년이 되었다. 미친 여자. 중학교 때부터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당시 사귀던 남자와 동거하여 16세에 미혼으로 딸을 낳았고 그 후 결혼을 했으나 5년 후 이혼한 그녀는 조카 미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혼 이유는 스칼렛의 외도였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만 충실하지 못하고 남편 몰래 여러 남자와 은밀하게 관계를 맺었다. 당시 나는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시절 나는 그녀를 경멸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마지막 몇 년 동안 그 감동적인 시절부터 그녀의 부주의한 생활 방식을 지켜보면서 로맨스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결코 그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친구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5번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의 신원은 에서 확인됩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진실이 불분명하지만 출생증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여 걱정만 가중시켰을 뿐이고 나도 그들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모든 부모는 부모다. 나는 그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직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빠는 은퇴했고 엄마는 항상 전업주부였다. 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사람이다. 다행히 나는 괜찮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학창시절 실력을 쌓은 덕에 돈을 벌고 있다. 부모님이 스칼렛에게 몰래 물려주는 용돈을 드리는 것 같다. 내가 주는 돈은 부모님 마음대로 쓰는 게 부모님의 권리인데 생각하면 가끔 서운하다. 내가 기억하는 한 스칼렛은 그 돈을 감사하지 않고 거리에 버리는 것처럼 사용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스칼렛은 공주처럼 대접받았고 내가 엄격하게 징계를 받는 동안 부모님은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고 들었다. 스칼렛을 첫 손자로 아끼고 귀여운 외모로 버릇없게 키우던 친할머니가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스칼렛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만이라도 엄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부모님의 결정이고 어린 시절 왜 항상 나만 혼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스칼렛은 모든 걸 다 가버렸고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고맙게 생각한다. 그녀처럼. 여전히 나는 부모님에 대한 미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만큼 부모님은 대체할 수 없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칼렛은 이를 알고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이용합니다. 다시 떠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좌절감을 느끼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을 주는 것이 그것을 장려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허리케인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집의 나이를 고려하면 50년이 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더 나쁘지는 않았지만 수리가 불가피했습니다. 견적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집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었고 고치면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뿐입니다. 우리는 집 전체를 다시 짓는 게 어때요? 부모님에게 제안했는데 그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기뻐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지불하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한다면 미래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님은 기꺼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결혼할 계획도 없었지만 제 진짜 의도는 스칼렛의 가족이 스칼렛이 모두 방문할 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맏형 미셸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아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아버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남자들과 많은 장난을 칩니다. 미셸과 다른 아이들 사이의 나이 차이는 첫 번째 결혼에서 결혼한 5년의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혼에 익숙하지 않은 스칼렛이 이혼을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누가 돌볼지 걱정이었는데 언제 돌아올지 너무 짜증나네요.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스칼렛의 첫 번째 남편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보다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왜 그들이 모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수입도 좋고 통제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잔소리만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녀가 짜증나는 말을 하는지 피해자인 것처럼 결혼 생활을 5년 동안 유지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동안 다양한 남자들과 불륜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은 오로지 첫 남편의 월급 인내심 덕분에 지속됐고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했다. 그녀는 아마도 보상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와 싸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타깝지만 그런 여자를 그의 아내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이 끝난 후 스칼렛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스칼렛은 말 그대로 한 남자에서 다음 남자로 옮겨갔고 매년 아버지가 다른 4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서류상으로 6세, 5세와 4세의 모든 소녀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오고 부모님은 가족을 돌보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내 도움을 원할 테니 집 재건축 때 두 가구를 지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스칼렛은 남편이 잘 대해줘서인지 출산 직후라서인지 유난히 조용했어요. 막내 아들에게 아마도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조용히 지냈던 것은 새 집의 1층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실 식사 공간에 주홍 가족의 불가피한 방문을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큰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침실이 있고 손님을 위한 다른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최첨단 욕실에는 디지털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과 복사열 바닥은 물론 주방에는 식기세척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가와 배치에 대해 논의할 때 그는 부모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이 것을 하지 않았다면 스칼렛의 것입니다. 가족이 내 삶을 방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1층과 2층 사이에 통행이 가능한 문이 있지만 보통 잠겨 있어요. 모니터링되는 초인종을 통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갖고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스칼렛에 대한 그들의 말대로 정말 편안했고 미셸은 하루에 여러 번 내 생활 공간에 와서 내가 이 새로운 삶으로 달 정도를 떠나라고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다른 종류의 폭풍이 닥쳤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만 버릴 거야. 스칼렛은 우리 부모님 집에 오면서
이번에도 이혼의 원인이 스칼렛의 바람이었다고 말했고 스칼렛이 자기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반대였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막내 조카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에서 그가 현재 남편의 자녀가 아닌 밝혀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스칼렛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처럼 분노했고 그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마도 친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미래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행동 참 편협한 남자야. 다행이야. 빨리 알아냈어. 그 사람과 헤어져. 너무 안도감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했지만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지 않아 보상금도 주고 양육비도 달라고 할 텐데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날부터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게 됐고 부모님의 집이 8명으로 늘었고 스칼렛 부모님과 그 아이가 5명으로 늘어나서 정말 고마웠어요. 두 가족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느꼈지만 스칼렛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나서 그녀의 가족이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스칼렛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의 아이가 있을 때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연습했습니다. 동맹국는 그들이 내 생활 공간에 침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내 12살입니다. 스칼렛의 큰딸인 조카 미셸. 내가 없을 때마다 엄마의 침을 뱉는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허락 없이 내 옷장에서 옷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듣지도 않았습니다. 주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집 사이에 문을 열어두어 주홍의 가족의 자유로운 통치가 원하는 대로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항의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과만 했습니다. 그 행동이 내 일을 방해했고 내가 지혜의 끝 주홍에 있었을 때 평화롭게 살 수 없었는데 미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봐 여기서 나가세요. 그녀는 내 방에 들이닥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이 집을 떠나 다른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 맞아. 넌 가족이 아니니까 떠나야 한다고 스칼렛이 미셸에게 말했다. 서로 웃으면서 같이 웃었지. 여긴 내 집이니까 난 안 떠날 거야. 떠나야 할 건 너야. 화를 내며 반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 이제 내 방은 내 거니까 나가서 마당에서 살아도 돼. 나가라. 그 놈들을 내 방에서 밀어내고 문을 잠갔어. 소용없잖아. 그래 맞아. 우리는 스칼렛에서 날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매일 돌아올 것이고 미셸은 내 생활 공간에 몇 번 올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라고 외치며 또 부모님한테 항의했는데 부모님은 말하지 않았는데 여느 때처럼 사과만 하셨다. 스칼렛 가족이 좀 안정되면 그냥 나가고 싶다고 하신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어땠어? 내 안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지쳤어. 이 집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괜찮아. 부모님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돌아간 건 이해가 돼. 스칼렛이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했는데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다. 매일 들이닥치는 스칼렛과 미셸을 무시한 채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0일 뒤에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날 준비가 됐다. 떠나지만 앞으로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칼렛과 미셸이 트라이엄프에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는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잘 지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민스러워 보이던 부모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스칼렛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걸 생각하면 안도하는 표정이었는데 스칼렛이 투덜대고 내가 참으면 부모님은 안도한 표정으로 참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지만 그게 다였다. 그 말을 떠올리니 답답함과 공허함이 찼다.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쳐도 부모님의 태도가 변함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덕분에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웃지 않을 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스칼렛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늘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고, 나와 같은 피를 나눈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혈연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이 집의 모든 사람은 혈족이라고 믿습니다. 친척인데 내 편이 하나도 없네. 집 열쇠를 탁자 위에 두고 혼자 나갔다가 그 사이에 단기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 할 일이 많아 일이 뒤처졌다. 그들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재건하고 단기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예정이었다. 밤에 전화가 크게 울렸다. 부모님 유선 전화에서 왔는데 스칼렛이 통화 중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귀에서 약간 떨어진 전화기를 들고 나는 내가 스칼렛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세인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우물에서 소리 지르느라 지쳤나 보다. 드디어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오늘 나에게 그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네요. 최근에 매물로 내놨는데 어떻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농담이 아니네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정말 그 집을 팔려면 왜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그녀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집이 원래 내 것이라고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돈으로 지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돈 엄마, 아빠한테 확인해보지 않았는지 엄마는 좀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이더라도 땅은 아빠의 것입니다. 나도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집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할 때 그 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땅과 현금 가치의 절반을 땅의 상속 재산으로 스칼렛과 나 사이에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결국 모든 것을 스칼렛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원래 그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스칼렛에 지불하고 그것을 모두 내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그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스칼렛에게 내가 땅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현금으로 땅을 받았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돼서 그녀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그녀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지금쯤이면 부모님이 비명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난 그냥 스칼렛에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스칼렛과 내 부모님에게 달렸어. 그게 지금 집에 관해 내가 걱정해야 할 전부야. 며칠 안에 내가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해. 주홍의 또 다른 전화는 예상대로 다른 문제에 대해 불평합니다. 3일 후 부모님 유선 전화에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그것에 응답했고 예상대로 주홍이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조금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야. 안녕, 무엇을 원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과 똑같은 교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거의 데자뷰처럼 집에 관한 것이라면 무슨 말이야. 나는 이미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남편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남편이라기보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닮아서 이상한 말은 안 한 것. 거짓말 다 거짓말. 스칼렛은 왜 맨날 거짓말한다고 욕하는 걸까요? 당신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알바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주홍의 아이들의 아버지. 나는 단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기. 그녀는 내가 힘들게 지은 집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내 마지막 집은 어떤 형태의 보복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나는 주홍의 첫 남편 미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스칼렛과 그녀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그들은 살 곳이 없는 것 같았지만 미셸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그 이후로 재혼했고 지금은 그는 주홍과 이후로 미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안도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한다면 미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럴 것입니다. 스칼렛의 첫 번째 남편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나는 당황스러워서 물었고 그녀는 최근에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없을 확신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스칼렛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미셸이 그의 자녀가 아니면 더 이상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스칼렛이 그때까지 지불했던 모든 자녀 양육비에 대해 그에게 갚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당분간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칼렛이 미셸이 실제로 그의 자녀라면 다음번에도 지불이 계속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홍이 것 같습니다. 나는 주홍티의 두 번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특히 그녀가 최근에 이혼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들의 진짜 아버지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만약 새 아들이 실제로 주홍의 두 번째 남편의 자녀라면 그들은 그들의 진짜 아버지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렛은 결국 좋은 아니어서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스칼렛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새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합니다. 스칼렛은 새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녀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재정 지원도 잃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와 함께 정부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녀가 두 번째 남편이 아닌 경우 그녀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주홍이 항의한 것입니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 행동은 순전히 지불 것 같았던 미셸과 조카들의 운명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상담한 것은 이모로서의 애정 때문이었다고 얼마 전 스칼렛과 아이들을 쫓아낸 세 번째 남편에게 다가가 이혼하자고 말했다. 큰일 났는데 어떻게든 스칼렛이랑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바로 거절하고 게다가 이혼 신청도 못하니까 빨리 서명하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스칼렛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남자들에게 연락해서 스칼렛이 집에 돌아와서 곤경에 처했다고 도와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얽히지 않기 위해 도망쳤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스칼렛의 자녀 중 누구라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전 남편으로부터 보상 청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스칼렛 계속 주장했지만 당연히 그런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가라고 했으니 곧 매수인을 찾을 것 같으니 그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집이 여러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위치도 꽤 좋고 번화가 와도 너무 가깝지 않지만 주요 도로 근처에 늦게까지 버스가 다니고 교통도 꽤 편리해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가기 편할 거예요. 근처에 병원도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분명 저보다 먼저 늙으셨을 텐데 저보다는 스칼렛을 선택하셨죠. 이제부터 스칼렛이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빨리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노숙자가 될 거야. 어떻게든 해라. 너희들한테 쫓겨났고 내가 살 곳을 찾느라 애쓰고 있어. 행운을 빕니다. 검색 안녕.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끊었어. 아직은 대를 지울 수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별 문제 없이 집의 구매자가 구해지면 곧 모든 일이 끝나고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약간의 퇴거 비용을 내고 부모님과 스칼렛의 가족을 성공적으로 퇴거시켰고 법적 조치의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미셸은 실제로 첫 번째 남편의 자녀였고 그녀 뒤의 세 아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남편의 자녀였습니다. 예상했지만 스칼렛의 경우 그것조차 놀랍다. 미셸의 자녀 양육비는 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3명의 조카는 아버지에게 맡겨졌다. 이제 부모님 스칼렛 미셸과 막내 아이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기쁘다. 스칼렛은 매일 연락을 했다. 그 당시 그녀는 막내 아이의 양육비를 위해 데이트하고 있었지만 물론 그들 중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지만 스칼렛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세 번째 남편이 계속 배상을 요구해 스칼렛은 마지못해 일을 시작했고 돈을 회피하려다 붙잡혀 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고 갚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씩 우리 집에서 쫓겨났을 때처럼 스칼렛도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아 계속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년에 바로 임신한 스칼렛은 오늘날까지 학교도 결혼해서 오랫동안 기생충 생활을 했다가 처음으로 취직을 됐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기적인 미셸을 스칼렛이 조용히 시켜줬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칼렛이 현재 아파트로 이사오자 남동생을 소란없이 돌보기 시작하면서 버릇없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아버지에게 대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게 작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왔다. 어쩌면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지금은 집안일도 돕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 미셸은 아직 중학교이니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칼렛과 그 가족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재정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생활비 얘기를 했더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라일리 애초에 왜 이 난장판이 되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다시 지원해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직 어리시니까 둘 다 조금 일하시면 아빠도 그렇죠. 넌 어떻게든 지내야 해. 나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스칼렛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외에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생필품을 벌어야 했으며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가계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하고 계셨다면 평범하게 살면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아빠가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대학 졸업 후 노후를 대비할 만큼 저축이 있었을 텐데 결국 내가 더 많이 내고 결국 생활비를 모두 떠안게 됐어. 그 당시 저는 아이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요리, 청소, 빨래 등을 도와주었는지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았고 제가 한저도 그들에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돈 다른 모든 것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칼렛도 싫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를 대신 그녀를 선택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고 큰 물건을 사서 놓으면 가족에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받는 스칼렛이 부럽고 언젠가는 부모님은 그 관심의 일부를 나에게 돌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셨다고 들릴 정도로 차갑게 나를 묻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연락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떤 도움도 확실히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고 스칼렛에게 돈을 넘길 것이고 스칼렛은 그녀의 직장을 그만둘 것이고 이것은 모든 딸이 닮아간 후 미셸을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많이 서로에게 이제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움을 느낀다.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이다. 다행히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일이 있다. 흔히 칭찬받던 스칼렛과 달리 경제적 안정감을 갖고 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외모 내 외모는 평범하다. 그게 부모님이 그녀를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스칼렛이 얼마나 나쁘다고. 목표다.